영화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아, 타란티노 데뷔작이죠. 92년도. 첫 벌써 번째. 나온 지가 30년 넘었네요. 34년. 그러네요. 5년. 네. 와. 퀸틴 타란티노가 이제 29대 처음으로 찍은 장편 작품인데 야, 20대 때. 대단한,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존재. 네. 그 나이에 이런 명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 저수지의 기들이, 물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입이 되고, 왜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저수지의 기들이 왜 위대한 작품이냐. 물론 남는 거를 35년 전에 영화 보는 사람들이 봤다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좀 다르거든요. 이전까지 영화랑. 아, 이전까지 이전까지 나왔던 영화가 타란티노가 이 작품을 대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주제나 뭐 그냥 총 쏘고 잔인한 뭐 이걸 떠나서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타란티노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유가 저수지의 개들에서부터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펄프 픽션의 황금 종려상 수상까지 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영화적인 문법에서 달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르적인 부분에서 좀 비틀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장르죠, 장르. 그러니까 사실 타란티노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야기가 응축돼 있다가 팡 터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빵 하고 터지는 거. 맞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한 이유가 타란티노가 이 영화를 어떻게 잘 다듬고 어루만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좀 그때까지 없었고 지금도 사실 잘 없는 굉장히 그래요. 특이한 방법으로 음, 만들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개들 데뷔작에서부터 그게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 뭐 위대한 감독인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인 건지 한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작품 자체가 홍콩 누아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영화들, 익스플로이테이션적인 그런 영화들을 약간 좀 타란티노 방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수지의 개들은 홍콩 누아르를 좀 따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92년도 작품인데 이 시기가 한창 이제 홍콩에서 느와르가 나와가지고 홍콩만의 영화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장르로 불러야 되나? 이거는 이 장르에는 느와르라는 걸 붙여서 홍콩만의 느와르 해서 홍콩 느와르다. 네네. 라는 걸 좀 이름을 붙이고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던 시기예요. 80년대, 90년대. 대표적인 스타로 주윤발, 그렇죠. 강국영이나 맞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90년대까지 이어져 오고 아마 타란티노가 거기서 영화를 되게 많이 영화광이니까 맞아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란티노가 워낙 또 동양 쪽을 좋아하니까 아시아.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뭐 일단은 그 미스터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굉장히 홍콩 느와르적이에요. 검은색 양복. 검은색 양복 다 넥타이까지. 갖춰져 있고 네. 물론 홍콩 느와르적인 부분과 필름 느와르적인 부분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의 개들에서. 장르적으로 좀 설명해드리자면 홍콩 느와르에서 가장 기본은 의리예요.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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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을 줬지 않고 의리를 네. 지키는. 사실 원래 필름 느와르라는 장르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름 느와르는 그 굉장히 도덕적으로 봤을 때 선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인물이 판무 파탈이라는 굉장히 파멸로 이끄는 존재를 만나고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모두가 이제 자아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뭐 죽든 뭐 일자리에서 잘리든 네. 뭐 돈을 잃든 그런 식으로 마지막은 마무리가 되는데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이라는 네. 거죠. 홍콩 느와르도 결국 비극적인 그 결말을 짓습니다. 네. 근데 그 비극이라는 결말로 가는 과정이 필름 느와르랑 굉장히 좀 달라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느와르는 돈보다는 의리고 가족을 지켜야 돼요. 필름 느와르는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과 내 돈, 내 일자리가 훨씬 중요한 거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어떤 내가 희생을 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 느와르는 좀 차이가 있다. 약간 조금 더 낭만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죠? 낭만적인 네. 그죠. 낭만적인 부분이 있고, 그 뭐 사실 좀 동양적인 정서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그 홍콩 느와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 80년대, 90년대 때 홍콩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재밌어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네, 이제 중국에서 건너와서 네, 홍콩이 중국으로 영국에서 반환되기 직전 네, 네, 사람들이거든요. 8, 90년대 네. 홍콩 청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홍콩으로 들어올 때 상류층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류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류층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회 하류층. 네, 사회 밑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갱이나 홍콩 깡패나 네, 네. 그런 뭐 무간도 같은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네네.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느와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좀 동양적인 정서가 섞여서 이제 뭐 그 홍콩만의 느와르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수지 얘기들이 왜 홍콩 느와르와 필름 느와르가 좀 반만 섞여져 있냐라는 걸 보려면은 네, 미스터 화이트와 미스터 오렌지, 비밀 경찰인 그렇죠. 오렌지와 언더커버 경찰. 그리고 하비 가이트 연기한 미스터 화이트 사이의 관계에서 네, 그 둘의 관계에서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네. 영화 마지막까지도 그렇고. 그렇죠. 영화의 시작이 화이트와 오렌지가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잡담 정리한 이후에. 네, 잡담 장면 이후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비밀 경찰을 폭로하기 직전까지 화이트는 오렌지를 굉장히 맞아요. 지키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른 부류다 뭐 다 너희들이야 블론드나 이런 맞아요, 애들이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의리를 좀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홍콩 느와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획한 조도 죽고 네, 뭐 비밀 경찰인 오렌지도 죽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 파멸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네, 네. 사실 오렌지도 비밀 경찰이 자기 경찰이라고 말 안 했으면은 그냥 화이트 체포 두고 사는 건데 맞습니다. 그냥 비밀 경찰이라고 해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뭐 그 뒤로 화이트도 죽지만 뭐 그런 모습이 필름 느와르와 홍콩 느와르가 좀 섞여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신 무간도나 그거의 리메이크적인 디파티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신세계도 그렇고요. 언더커버 경찰이 약간 그 의리적인 부분 막상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경찰직이 아니라 좀 깡패 쪽. 깡패 쪽이 그렇죠. 나를 챙겨준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 홍콩 느와르에서 중시하는 의리를 다루는 것 같은데 저수지의 개들은 물론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미스터 오렌지가 경찰보다 화이트를 좀 더 우선시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네.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존재가 굉장하지 않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가족을 지킨다거나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나를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필름 느와르적인 부분이 확실히 섞여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캐릭터가 섞여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느와르란 그 장르에 대해서 결국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이 타란티노 영화 그리고 저수지의 개들을 높이 사는 이유가 그건데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의 영화는 장르 영화라도 다 이야기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와르라는 장르의 이야기 틀이 있고요. 네. 갱스터 영화의 장르 틀이 있고 네. 공포 영화든 코미디 영화든 멜로 영화든 다 이야기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네. 장르보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런 장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우선이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장르가 구분이 되고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타란티노의 영화는 그리고 저수지의 개들은 앞으로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야기보다는 장르가 우선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타란티노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인물 중심. 인물 중심의 서사를 가져가야 네. 타란티노가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 왜? 이야기의 구성을 할 거면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와 화이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오렌지 얘기 나오고 네. 화이트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들이 만나고 네. 뭐 어떤 사이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화이트만의 갈등이 있고 오렌지만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야 되는데 네. 타란티노 영화 저수지의 개들은 이렇다 할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네. 이렇다 할 그 갈등을 기준으로 해결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막 반전이 일어나든 뭐 그런 인과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전혀 없고 그냥 인물 중심에서 먼저 딱
오렌지 보여주고 화이트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블론드 보여주고 네네. 뭐 에디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갈등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은 있잖아요. 그 창고 안에서의 갈등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사를 쌓는 게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해서 서사를 쌓는다. 그 영화 전체가 거기서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다른 갈등이 없고 그냥 거기서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사실 서사적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장르적 갈등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블론드의 과거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화이트의 과거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네. 오로지 타란티노가 원하는 저수지의 그대로의 그 재미, 네. 영화적인 그 충격 그런 것들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네. 오로지 장르적인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장르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써내려갔는데 네. 타란티노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오로지 장르적 재미를 위해서 네. 이야기 따위는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 네. 사실 오렌지 화이트 투탑으로 갈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둘의 과거가 나오든지 뭐 어떤 그 둘 사이에 무언가 생기고 네네. 그런 게 진행되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바로 첫 장면에서 뭘 박아버리냐면은 화이트와 오렌지의 차 타고 가는 장면을 박아버려. 네. 그리고 그 이전 잡담 장면에서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사실 잡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가 지금 이거 대사 집중해서 듣지. 근데 사실 대사가 집중해서 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아, 맞아요. 이 그렇죠. 영화는 그리고 내가 만든 영화는 그냥 폭력적으로 재밌는 영화를 만들 거야. 재밌는 영화임을 보여주는. 재밌는 영화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사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정작 대사가 의미 없는 영화적인 흐름에 전혀 서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구성을 해나가야 되나? 이 극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되나? 네네. 라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장르적으로. 네. 그런데 홍콩 느와르를 좋아한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렌지랑 화이트의 관계를 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블론드를 넣든 네. 뭘 하든 사실 이야기 그게 없기 때문에 중심 네. 이야기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렌지 화이트를 먼저 넣고 한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오렌지 화이트 자기가 재밌게 본 홍콩 느와르 영화를 홍콩 느와르 영화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 네. 나는 홍콩 느와르 영화를 재밌게 봤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맨 첫 장면에 그 화이트와 오렌지의 차 안에서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실 거기는 어떤 서사가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네. 이런 구성이면. 네. 블론드가 조를 만나면 들어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 네. 화이트 얘기 들어가도 상관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자신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렌지 화이트 맨 처음에 넣어버렸고 이것은 굉장히 이야기적 구성이 아니고 장르적 구성. 장르가 우선인. 장르 재미를 극한으로 둔 플롯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사실 이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장르 영화는 다 이야기 틀이 있고 서른 본론 결론에 따라가지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뭐 결말이 있고 뭐 어떤 장르는 비극적 결말을 맞고 어떤 장면은 뭐 희극적 결말을 맞고 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어. 전혀 그것에서 가지 않고 오롯이 그냥 장르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그 흐름을 잡아간 거죠. 네네. 타란티노는. 그런 흐름이 이제 펄프 픽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기 타란티노에선 그런 영화가 많이 그런 주제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점점 그래도 이어져 갑니다. 여전히 네네. 펄프 픽션에서 그렇게 극점을 찍고 네. 사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요. 네. 타란티노가 서사가 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뭐 장고라든지 장고 대표적으로 킬빌이나 킬빌. 바스타즈나 이런 것들 다 네. 물론 그 스타일 자체는 타란티노 스타일이지만은 약간 좀 변화된 타란티노의 모습 그 장르적 재미를 주는 방식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저수지의 개들이나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장르적 재미를 주는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 위주의 서사를 활용해서 좀 장르적 재미를 주려고 했다. 네. 음. 일반적인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장르만 남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헐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지점이었다. 대부분의 영화랑 거의 달랐다고 봐야죠. 어. 아예 그냥 서사가 없이 안티플롯으로 가서 네. 아예 그냥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싶은 영화는 있었겠지만 장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않았었는데 네. 그 장르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 장르 영화에서 장르를 우선시해버린 것 그게 타란티노가 뭐 독보적인. 타란티노만의 것이었고 네네. 그것이 이제 황금 종려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단순히 타란티노가 위대한 게 그냥 뭐 재밌어서 네. 그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뭐 B급 같은 S급을 만들어서가 네, 네. 아니고 네. 그 다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왜 B급 같은 S급이 나오냐? 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타란티노는. 아, 그렇군요. 네.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고 다른 틀을 갔는데 그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거예요. 장면을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타란티노는 네. 그것만 하지 않고 또 영화적인 영화 문법이나 네. 영화 예술을 살릴 수 있는 영화 미학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그래요. 저도 느꼈던 게 인물 중심의 서사를 따라가면 관객이 약간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서사랑 많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배경음악의 활용, 70년대, 80년대 네. 노래음악이 나오는 그죠. 라디오, 그걸 활용함으로써 좀 그 연결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타란티노가 네. 심어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서사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놀래키려나 하려는 연출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예를 들면 핑크랑 화이트랑 살아남아서 네. 창고에서 대화를 할 때, 그렇죠. 뭐, 어떻게 카메라를 찍는지, 네. 갑자기 핸드헬드로 가다가, 그리고 갑자기 약간 좀 풀샷으로 찍는데, 네. 약간 롱쇼트로 찍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화이트 뒤에만 거울을 배치를 해놓고, 핑크는 거울을 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매복해 있는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밀고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보는 상황,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거울 하나하나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죠. 아예 오렌지를 그리고 비밀경찰이나 그런 걸로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네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반전을 주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중간중간에 타란티노만의 연출이 그게 재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거는 있으나 결국 중요한 거는 그 타란티노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타란티노만의 그 장르적 서사가 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영화다. 저수지 얘기들이. 아,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르적인 재미를 극대화시켰는데 그 뒤에 우리가 누가 언더커버인지 알게 되고 오렌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제 누가 죽었는지까지 알게 되잖아요. 미스터 블론드나 이런 사람들 죽은 근데 그 이후에도 뭔가 서스펜스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미 상황을 다 아는데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도 뭔가 그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부분도 재밌었어요. 그 펄프 픽션에도 보면 결국 그 베가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식당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총을 겨누고 이미 죽은 거 알지만 그리고 그 뒤에 사는 것도 알지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서스펜스를 긴장감 있게 가져가는 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되게 또 흥미로운 것이 뭐 어떤 뭐 의미를 담는다거나 네. 내가 뭐 이렇게 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라는 그 세계관 네.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감독마다 있는데 있는 게 당연하죠, 사실 예술가라면.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장르적 재미만을 위해서 대사도 그렇게 길게 짜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넣고 네.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서스펜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서스펜스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대사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인물의 동선, 인물의 외양, 그러니까 겉모습, 네. 그리고 그런 것들 하고, 뭐 연기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네. 여기서는 고정을 시킬 것인지, 뭐 OS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네. 편집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씬별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타란티노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대중들은, 관객들은 못 알아채죠. 근데 그냥 재밌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타란티노는 그걸 알아채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재밌음. 대부분의 예술가들, 영화 감독들은 그걸 알아채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영화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타란티노는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그런 방면에서는 정말 극대화적인. 네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괜히 B급 같은 S급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제 생각으로는 그런 그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영화 예술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잘 살리는데 네.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는 겉으로는 B급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오렌지가 네.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고 네.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대본을 받는다는 것에서부터 네. 뭐 이 저수지 얘기들 한 부분을 에서부터 이제 뭐 배우의 존재, 뭐 연기의 중요성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좀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제 의견이랑 좀 맞지 않아서 음. 넘어가고 어쨌든 그 장면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연출하고 편집을 하느냐. 네네. 처음에 그 오렌지가 집에서 대본을 받고 연습할 때는 네. 카메라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오렌지만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상사와 네. 그 연습을 할 때는 네. 집이라는 공간에서 또 이제 굉장히 그 그래피티로 가득한 맞아요. 공터 같은 데서 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오렌지를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자기 상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바에서 네. 조 일당들에게 또 말을 할 때는 카메라가 슬슬 이제 오렌지를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가다가 갑자기 돌립니다. 돌리면서 시점 쇼트로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조 일당 화이트랑 조랑 에디를 바라보고 네네네. 그 장면이 세 번의 연습 장면과 실전 장면이 있는데 처음 연습 장면에서의 그 카메라 움직임과 네. 두 번째 연습 장면의 카메라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실전에서의 그 카메라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오렌지의 뭐랄까요 잠입 과정 네. 잠입 과정이 맞는 표현이라나 그 언더커버로서 본인이 직접 그 조직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촬영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네. 아 이거 참 설명하기가 지금 힘드네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원래 촬영 편집이 설명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촬영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설명하면서 그 화장실로 바뀌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사실 엄청난 우리는 서스펜스죠. 우리는 오렌지가 경찰이라는 걸 알고 이 이야기가 통째로 불화라는 걸 알지만 근데 여기서 안 걸리나 하는 서스펜스가 느껴져요 실제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씬도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씬인데 네네. 그 씬은 일단은 사실 안 보여줘도 되는 씬인데 네네. 그 씬을 굳이 넣음으로써 그 오렌지가 얼마나 이 조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사실적으로 그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풀었다는 것을 영화적으로 보여준 영상적 이미지적으로 보여준 거고 거기서도 자체에서도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잡는 거죠. 네네. 적절한 사운드의 사용과 네. 뭐 슬로우 모션 잘 사용하고 뭐 개를 한다든지 맞아요. 긴장감 싹 그리고 주는 긴장감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타란티노는 그 긴장감을 줄 때도 굉장히 약간 뭐 절삭의 달인이랄까요? 절삭이. 쓸데없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장면만 딱딱딱 넣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영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깝잖아요. 찍어놓은 거를 그렇죠. 줄여 나간다는 게. 줄여나가는 게 자기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그렇죠. 굉장히 정말 그 손가락 잘리는 그런 느낌일 그렇죠. 거죠. 그 재미만을 위해 가지고 적절하게. 덜어내맵이야. 그리고 놀라운 거는 과하지도 않아요. 네. 타란티노 저수지의 개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총 쏠 때 전혀 카메라 편집이 없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냥 서스펜스를 주는 이전까지 총을 사용해서 서스펜스를 주는 거는 막 총을 주민했다가 네. 그리고 막 총소리 네. 원래 바바박 갱스터 영화는 또 물론 저수지의 개들은 갱스터 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 갱스터 영화에서는 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오브제거든요. 네. 근데 총을 이용한 액션에서는 막 총소리 세게 나고 막 이렇게 총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막 고쳐지 막 이렇게 되고 네. 그게 아니고 저수지의 개들에서의 건조한. 총은 그냥 롱쇼트로 잡아요. 맞아요. 롱쇼트로 잡고 타다당 쏘는 거 끝나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덜어낼 거 덜어내고 과하지 않게. 근데 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 타란티노. 이 서스펜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대사에도 쏟고 뭐 이런 어떤 파격적 장면에도 쏟고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에너지를 또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면서 서스펜스는 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확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요동을 친다 할까요? 근데 애초에 그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 층위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더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높일 필요가 없이 오히려 줄임으로써 거기서 더 서스펜스를 오는 거죠. 저는 그 줄인다는 측면에서 또 재밌었던 장면이
미스터 블론드가 경찰의 귀를 자르는 장면에서 그죠. 귀를 자르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죠. 오히려 카메라가 뒤로 싹 빠지면서 비명 소리랑 노래 소리만 크게 들리고 맞아요. 라디오 소리. 그 뒤에 다시 잡으면서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란티노는 어쨌든 잔인한 장면이고 잔인한 장면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유명한 감독인데 거기에서는 또 조절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옆으로 딱 치우는 모습이 그 더러운 애매미 약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너지가 워낙 높은 영화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줄이는 게 오히려 더 극적인 장면이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정말 치밀하네요. 치밀하고 정말 타란티노는 치밀하고. 정말 치밀하고 정말 계획적이고 그런 어떻게 해야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재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엄청 치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고민.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가 엄청난 고민 끝에 만들어지는. 진짜 순수 재미로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죠. 네. 대단한 건데 어떤 그 영화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영화 뭐 예술적인, 영화 미학적인, 영화 네. 언어적인 부분인 거죠. 영화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참 다방면. 거의 뭐 영화를 장르 영화를 이루는 대부분의 방면이죠 사실. 장르 영화는 장르랑 영화 언어가 끝이에요 사실. 다른 뭐 어떤 시의성이나 네. 뭐 주장 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장르 영화는. 장르적으로 재밌으면 끝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기가 막히게 너무 잘했다는 것이고 타란티노만 했던 것이고 네. 그때까지 없었고 이제도 없고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 왜냐하면 어려워요 진짜 영화가. 그럴 그렇게 것 영화는.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해도 빠삭해야 할 이해도 것 같고, 빠삭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쉽게 떠올릴 수 없다고 떠올릴 느껴져요. 수도 없죠. 네. 그리고 타란티노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영화 요소를 사용해서 딱 극을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저수지 얘기들에서 처음에 라이커 버진 같은 걸로 네. 잡담을 하잖아요. 네. 그럼 팀 얘기도 나오고 네. 한 5분 정도, 5분 넘는 시간 동안 얘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해요. 네. 카메라도 뭐 얘기만 해요.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8명이 딱 걸어 나오면서 노래가 쫙 바뀌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이전의 잡담 내용과는 좀 그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른데 또 걸음걸이만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몰끔하게 차려입었는데 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질스럽고. 저질스럽고 찌질한 맞아요. 티 맞는다 이런 거 굉장히 찌질하고 네. 굉장히 뭐 타란티노 비스트 브라운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좀 맞아요. 더럽고 저질스럽고. 저렴하고 네. 그런 얘기 하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그들을 깔끔한 멋있어요. 외양에 그들을 멋있게 쫙 맞아요. 잡아버리면서 네. 그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씬과 씬을 그냥 그렇게 배치만 시켜 놓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능력도 사실 타란티노가 되게 치밀한 거고 천재죠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네. 네.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좋을까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얘기 진행된 게 어디 가지고 어느 거를 더 담을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 너무 촬영적인 이야기라.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근데? 촬영적인 이야기. 장르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 영화는 느와르 영화인데 네. 굉장히 제가 좀 냉소가 터졌던 장면이 뭐냐면 냉소가 터졌더라. 네. 그 오렌지가 이제 화이트랑 같이 도망쳐 나오면서 사건이 실패한 이후에 네네. 차를 터는데 총을 겨누니까 여자가 갑자기 총 꺼내서 쏘잖아요. 맞아요. 오렌지를. 맞아요. 오렌지는 경찰이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 맞으니까 시민을 죽여요. 맞아요. 경찰은 시민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장르가 살아남았냐, 네. 장르만 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장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찰은 네. 범인을 잡아야지 시민을 잡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범인은 못 잡고 시민만 죽였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간단한 쇼트를 보여줌으로써 거기서부터 일단 냉소가 오는데 이것이 왜 먹히냐.
이것이 왜 우리한테 냉소적인 태도랑 코미디적인 요소로 다가오냐면은 네. 장르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물의 서사를 뭐 어떤 미스터 오렌지는 어떤 경찰이고 어떤 뭐 사명감이 있고 그런 뭐 걸 이런 보여주지 않죠. 것에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건 이거는 홍콩에서 영향을 받은 느와르적인 장면으로 끌고 가야 돼. 음. 가는 도중에 그런 굉장히 그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필요 없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이 이렇게 쏘는 장면은 크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첫 장면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냥 보여주는 것일 뿐인데 아, 그렇죠. 실제로 어. 뭐 임산부를 죽였어 뭐 이런 얘기를 차에서 그냥 얘기하고. 뭐그 여자가 날 쐈다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날 쏴서 죽였다. 네. 사실 굉장히 또 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왜 저한테는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로 다가왔냐면 네네. 그 장르가 살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야기를 장르가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동시다발적인 느와르 안에서도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가 딱 등장을 해서 그 냉소를 터뜨릴 수도 있고 거기서 장르가 산다는 건 이제 느와르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준다는, 홍콩 느와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는 느낌. 그렇죠. 사실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면은 없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네. 없어야 되는 장면이고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오로지 장르만을 위해 존재하는 장르를 위해 존재하는 장면이랄까.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있는 거죠. 홍콩 느와르에서 대표적인 그런 언더커버 경찰의 모습들, 그런 장르적인 모습들을 언더커버 경찰이 시민을 쏴 죽였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네. 거기에서 오는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네. 장르가 살아남기 때문에 장나가 살아났기 때문에 네. 그 쇼트를 넣은 거다. 네. 재밌네요. 그런 네. 부분도 재밌고 뭐 사실 조수주 얘기들은 네. 딱히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진짜 정말 재밌는 영화고 네. 잘 만든 영화고 진짜 정말 대단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제목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리버설 도그. 리저버인데 리저버가 그 저수지라는 뜻도 있지만 창고라는 뜻도 있답니다. 저 그래서- 이야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영화 주무대가 창고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저수지의 개들 네네. 창고에 안에 있는 개들이니까 네. 그냥 제목부터 이 타란티노가 나는 이제 개를 가지고 네. 영화 이제 만들어 볼 거다. 네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네. 싫지 마라. 음.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 관객들에게 인물에 대한 감정 철저히 배제하고 네. 그냥 영화 봐라. 이거 오락이다. 오락이다. 재밌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제목부터 좀 드러나는 재밌는 요소도 부분이네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저버. 리저버. 그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서점으로 네.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영화 추천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영화를 추천해줬더니 손님이 난 그런 리저벌 영화 안 보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창고 안에 박혀 있는 그런 영화들. 근데 그때 거기서 타란티노가 이 단어인데 리저벌 그 단어를 넣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창고 안에 있는 개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발전시킨 게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재밌습니다. 타란티노 칭찬할 게 너무 많아 사실. 발음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또 폴 다노 관련. 어떤 발언이죠? 데얼비 블러드라는 그 배우 관련. 불후의 걸작이 있는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정말 위대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폴 다노는 그 에너지에 미치지 못했다. 정작 다노 형님은 별로 신경 안 쓰시던데. 전혀 신경 안 쓰죠. 혼자. 왜냐하면 데얼비 블러드에서 폴 다노는 정말 위대한 연기를 보여줘. 그래요? 정말 대단한 연기를 보여줘.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폴 다노가 좀 묻히는 경향이 있지. 폴 다노의 연기도 정말 위대합니다. 데얼비 블러드는 정말 장면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언젠가는 다루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그러면 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인 만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한 뭐 B급인 척 안 했어요. 네. 이런 건 좀 얘기를 다뤄봤지만 타란티노 감독의 폭력성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란티노의 폭력성도 사실 뭐 다른 쪽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있기도 하고 타란티노 필모그래피 중에서. 네. 그리고
폭력성, 저는 타란티노의 폭력성은 그냥 굉장히 당위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에서 블론드가 귀를 자르는데 맞아요. 귀를 왜 자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네. 귀를 자르는 게 흔한 고문은 아니니까. 그렇죠. 귀를 왜 자르나? 타란티노도 모를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어서. 귀를 왜 자르지? 자르고 싶으니까 자르겠지, 블론드가. 블론드가 그만큼 잔인한 캐릭터라는 건 이미 그 전에 다 어느 그렇죠. 정도에서 그 맞춰진 상태에서 그럼 블론드가 우리가 어떤 짓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가질 수 있고요, 관객이. 네네네. 그럼 그 어떤 짓이 귀를 자르는 건데 귀를 자르는 걸 보고 나니까 왜 귀를 잘랐지? 그거는 블론드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완전 사이코라서. 네. 저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귀를 잘랐는가? 예를 들면 다른 부분 보면 다른 영화 보면 뭐가 있을까요? 펄프 퓨전에서 왜 샷건을 쐈냐? 네네. 또는 킬빌에서 왜 목을 자르나? 네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목을 잘라야 돼. 네. 거기서 샷건을 쏴야 되고요. 네. 더블 배럴 샷건을 쏴야 되고 저수지에게 대해서는 거기서 귀를 잘라야 돼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거죠. 타란티노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잔인한 캐릭터니까 어떻게 하면 잔인할까? 손가락 자르는 건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귀를 잘라보자. 아, 약간 제가 궁금한 거는 타란티노 감독이 그 장면을 되게 고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귀를 자르는 걸. 그 제작사 측에서도 귀 자르는 장면만 빼면 여성 관객도 좀 늘어날 거다 했는데 무시하고 넣어버렸어요. 근데 타란티노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약간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 좀 통쾌함을 주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음을 느끼는. 그래서 궁금한 건 그것도 혹시 장르적인 부분에서 이런 폭력성으로 통쾌함을 주는 영화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법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이제 타란티노만의 폭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건지. 그건 타란티노만의 폭력성. 아, 장르적으로 네네. 어떤 폭력적인 장르는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사람을 죽이고 네, 그렇죠. 뭐 느와르 영화도 뭐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장면 하나하나는 네. 사실 장르적인 요소가 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느와르 영화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느와르 영화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네.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물론 갱스터 영화에서는 보통 총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서부극도 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음, 근데 뭐 느와르에서 총을 사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느와르에서는 한국 느와르는 칼을 쓰고요. 네, 홍콩 느와르는 총을 쏴요. 그리고 필름 느와르에서는 무기를 잘 안 써요. 그냥 뭐 독살, 아,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미국의 느와르랑 홍콩 느와르랑 한국 느와르 다 사용하는 무기도 다르고. 네. 중요한 건 느와르에서는 이 사람을 왜 죽이냐, 그리고 나 죽이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타란티노 영화에서 하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도 굉장히 어떤 장르적인 의미가 있다. 네. 라고 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장르적 재미를 봤을 때 네.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영화를 보면은 뭐 어떤 영화겠죠? 뭐 바스타즈에서 마지막에 극장 다 태우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막 총 막 쏘고 네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장르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저수지의 개들의 귀를 자르는 장면과 같은 것들에서 그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져서 대단한 장면이다. 아, 그러면 이제 라는 건 타란티노가 이제 폭력성을 이용하여서 유쾌함이나 그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이제 타란티노만이 가진 무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장르적인 의미는 크게 없고. 저는 이제 타란티노가 워낙 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에서 뭐 의미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장르적인 부분에서 차용해서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폭력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다른 걸 보고 이렇게 차용을 해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영화를 봤는데 귀를 자르는 게 나와. 네.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이번에 귀 자르는 장면 넣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타란티노만이 알 것이고. 근데 그걸 유쾌하게 풀어내는 재미있음을 극대화하는 거는 타란티노만이 가진 무기다. 그렇죠. 타란티노만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타란티노에 빠지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좀 생각을 통쾌하고. 합니다. 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란티노를 왜 좋아하냐?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한 방이거든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한 방인데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다가 마지막 한 방 딱 터뜨리는 건데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쌓아가는 과정과 터뜨리는 과정 모두 다 굉장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네. 다 각자만의 그런 미학적인 음.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숨겨져 있다라는 아, 것이 타란티노 영화를 더 재밌게 만드는 어,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타란티노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정말 잘 만든 정말 영화 잘 만드는 네.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 의미에서 네. 아,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감독 한 명을 두고 뭐 네. 초기 작품부터 쭉 다뤄보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퀸틴 타란티노의 필모그래피를 쭉 봤을 때 저수지와의 개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작품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의 개들은 이런 영화도 있다를 이런 영화도 있다. 전 세계에 보여준 아, 너네 영화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 난 이렇게 만들 수 있어를 보여주는 음,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타란티노 필모그래피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특유의 위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고작이냐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타란티노 최고작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고작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가 무엇이냐 네. 하면은 저는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생각해요. 어, 펄프 픽션은 뭐 상을 받았으니까 네. 뭐 수상 경력을 뭐 따로 빼놓고 보더라도 저수지의 개들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음,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1분 남았는데 29분입니다 지금. 뭐 또 할 거 있나? 장르 얘기가 사실 줄어가지고 그 얘기 말고 할 게 없어. 저수지의 개들. 여기까지 하고 딱 마무리하는 거라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마무리는 가시죠. 마무리는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만나봤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오랜만에 좀 촬영이라서 지금 아,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점점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해봐야겠습니다. 뭐 앞으로 퀸틴 타란티노 영화 다른 영화들도 많이 다뤄볼 거고요. 차근차근 다뤄야죠. 펄프 픽션도 저수지의 개들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네. 그 뒤에 나온 뭐 제키 브라운이나 그리고 킬빌. 네. 킬빌은 원, 투를 한 번에 묶어서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정말 더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터즈가 어떻게 서스펜스를 만드는지 그 바스터즈가 만드는 서스펜스는 또 타란티노의 새로운 지점이거든요. 어, 이전까지 없던 방식으로 또 타란티노는 네. 서스펜스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장고라는 그 영화에서 또 어떻게 타란티노가 또 장르의 변화를 주고 네네. 어떻게 또 이 그 그렇죠 장르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마지막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까지 그리고 곧 이제 또 나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영화? 맞습니다. 네, 그거 나오면 또 어떤 영화를 또 보여줄지 마지막 제목이 무비 크리틱이니까 맞아요. 무비크. 진짜 영화에 대한 영화를 또 타란티노가 만들어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살짝 자정적인 얘기를 담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네. 아무튼 다른 타란티노 감독 영화도 다른 진행을 하죠. 감독 그냥- 영화 타란티노 감독의 다른 영화에 쓰용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쓰용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